곡성 군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곡성군 미래교육재단을 통해서 이렇게 강의를 계속 드리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이제 푸드테라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푸드테라피라는 건 이제 식품으로 치료를 하고 내가 무엇을 먹어야 될지를 알려드리는 그런 분야니까 식품 중에 하나가 많이 알고 계신 건강기능식품이잖아요. 그래서 뭐 건강기능식품 하나하나를 제가 일일이 설명드리긴 어렵겠지만 내가 이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 조금 더 좀 기본적인 그런 지식을 아실 수 있고 또 드실 때 어떤 걸 좀 기억하고 참고를 하셔야 되는지를 제가 짧은 시간 동안 제 노하우를 좀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시간을 좀 만들어 봤습니다. 영양제에 대해서요, 뭐 심지어 이제 의학자들도 그렇고 많은 분들도 끊임없이 얘기를 하는 게 있습니다. 영양제가 정말 효과가 있나? 종합영양제 먹어야 돼, 말아야 돼? 영양제 같은 것도 쓸데없이 먹으면 간에 해롭다던데. 모든 영양소라는 게 몸에 다 있는 건데 그걸 인위적으로 보충할 필요가 없다던데. 뭐 비타민C는 누군 3g을 먹으라고 하던데, 혹은 뭐 더 많이 먹으라고 하던데, 또 어떤 사람은 그걸 먹으면 오히려 뭐가 더 걸린다고 먹지 말라고 하던데,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들으실 거예요. 자, 그런데요, 어느 정도는 이것들을 정리를 하지 않으면 이 논쟁은 끝이 안 날 것 같습니다. 네, 무조건 이걸 먹지 말라라고 하는 것도 말이 안 되고 무조건 먹어라라는 것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렇게 끝이 안 난다고 생각을 하느냐? 기본적으로요. 특히 우리나라는 아주 오래 전부터 그냥 음식이 약이었어요. 네, 식품이 약이었습니다. 네, 아주 이건 우리나라 사람들이 최고인 것 같아요. 식품을 뭔가를 먹어서 나를 건강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이기도 하고, 저는 그게 꼭 나쁘다고만 보지 않는 게 내가 뭔가 건강에 계속 관심을 가지고 먹는 것에 신경을 쓰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식품의 한 분야인 건강기능식품을 무조건 먹지 말아라. 이건 무조건 해가 된다. 이렇게 그냥 끝을 내버리고 정리를 하는 거는 그것도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반면에 모든 사람들이 관심이 있는 식품을 무조건 또 먹어라 하는 것도 문제가 있을 거다라는 거죠. 제가 그런 예를 들여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예를 들면요. 진료실에 ABC라는 환자가 있다고 쳐요. 네, ABC. 이분들 모두 혈압이 높습니다. 네. 셋 다 혈압약을 먹을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혈압약은 먹을 정도는 아니다. 그러니까 뭐 기본적으로 식이요법, 운동요법 이런 얘기는 좀 들었겠죠. 또 술 마시지 마세요. 또 이런 얘기 많이 들었을 거고요. 이제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니까 어떤 전문가가 이제 권했습니다. 이분한테. 혈압이 높으니까요. 혈압을 떨어뜨리고 혈관을 좀 확장시키면서 혈관을 튼튼하게 만들 수 있는 마그네슘이나 칼륨을 따로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 대한 반응도요. 정말 제각각입니다. 어떤 분은요. 정말 감사해요. 다른 의사분들은 무조건 약만 먹으라고 하던데 이런 게 정말 도움이 많이 되네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요. 저는 약만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건 약이 아니라면서요. 이거 일종의 영양제인데 영양제는 뭐 이건 도움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분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요. 이것도 결국 꿀꺽 삼키는 거 약처럼 생겼잖아요. 이것도 약인데 이렇게 약처럼 생긴 거 말고 그냥 채소 뭐 이런 진짜 음식은 없나요? 정말 반응도 제각각입니다. 네, 제각각이에요. 그런데 그럼 도대체 뭐가 약이고 뭐가 건강기능식품이고 뭐는 음식이냐? 물론 분류는 돼 있습니다. 일단 의약품이라는 건요. 식약처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돼요.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구입하는 경우가 많고요. 네. 물론 처방이 없는 일반 약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 약이 뭔다라는 건 알고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뭐 타이레놀 혹은 무슨 소화제 다 약인 거죠. 고혈압약, 당뇨병약 이게 약이에요. 자, 건강기능식품은 뭘까요? 건강기능식품도요. 식약처에서 인정을 해준 거예요. 네. 그냥 막연하게 좋은 식품이 아니고요. 건강기능식품이다라고 하려면 식약처에서 특정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 대신에 약보다는 조금 안정성이 있다.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의사의 처방이 없이 먹더라도 큰 해를 주지 않는다. 어느 정도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도움은 주는 건 인정을 해주는데 이게 크게 막 약처럼 그렇지는 않더라도 반대로
안정성은 가지고 있다라고 인정을 해주는 거죠. 이렇게 식약처에서 인정을 해줬으니까 원칙적으로 1회 복용량이라는 것도 있고요. 또 너무 많이 먹으면 뭐 해를 줄 수 있다. 이런 경고가 붙어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약은 아니지만 좀 약에 가까운 효능을 가졌나? 네, 이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사실 불행히도 이게 이렇게 정확히 잘 나눠지지 않아요. 예를 들면요. 오메가3 지방산, 건강기능식품도 있고요. 처방약도 있어요. 글루코사민, 건강기능식품도 있고요. 처방약도 있습니다. 마그네슘, 건강기능식품도 있고요. 처방약으로 또 마그네슘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아주 오래전부터 마그오라 그래서 우리가 뭐 변비 때도 먹고 하던 마그네슘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것만 들어도 경계가 애매하잖아요. 자, 건강보조식품은 뭘까요? 그러니까 건강보조식품이라는 거는 식약처에서 딱 인정을 이렇게 해준 거는 아닐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뭐가 우리가 도움이 된다 이렇게 해서 먹는 거 있잖아요. 무슨 보양식들 혹은 뭐 이걸 즙을 먹었더니 몸에 도움이 된다. 이런 것들을 다 건강보조식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이제 이 중에서도 어떤 것들이 효능이 있어서 식약처에서 인정을 해주면 그것은 건강기능식품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 얘기를 들어봐도요.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건강보조식품 얼핏 구분이 되는 것 같긴 하지만 오메가3도 그렇고 마그네슘도 그렇고 글루코사민도 그렇고 사실은 구분이 좀 애매하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교집합이 굉장히 많아요. 네, 약인데 건강기능식품도 있고 건강보조식품인 줄 알았는데 내년에 건강기능식품이 돼 있고 건강보조식품인 줄 알았는데 그 원료로 만든 약도 이미 나와 있고 예를 들면 아스피린만 해도 아스피린 우리 맨날 해열제로 쓰는 아스피린 버드나무 껍질이 주 원료 시작이었던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모두 다 감안해 본다면은 과연 약, 건강기능식품, 건강보조식품 이렇게 정확하게 나눠질 수 있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자, 이 분류 자체가 애매하다라는 것이 무조건 안 좋다 이런 의미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어차피 우리는 오랫동안 먹는 것은 다 약이다 라고 생각을 해왔던 것이고 약이든 건강기능식품이든 음식이든 내 몸속에 들어와서 영향을 주는 건 틀림이 없는데 그렇다면 이걸 뭘로 나누냐 안 나누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필요한 사람이 먹으면 되는 거잖아요. 네. 필요한 사람이 필요할 때 건강하기 위해서 먹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거기에는 기왕이면 전문가의 지침과 알려줌이 있으면 더 좋은 것이고 그걸 먹었을 때 나한테 해를 주면 안 되는 거죠. 네. 말씀드린 대로 오메가3 지방산, 칼슘, 또 변비에 쓰는 마그네슘 그 자체가 이게 약인지 건강기능식품인지 분류 자체가 헷갈릴 수 있는데 이 건강기능식품은 먹어야 된다. 혹은 건강기능식품도 약이다. 혹은 약도 안 되고 건강기능식품도 안 되고 음식으로 먹어야 된다. 이런 논쟁은 이제는 좀 안 했으면 좋겠고요. 그게 식품이든 건강기능식품이든 약이든 그 사람한테 필요한 것, 그 사람한테 도움이 되는 것을 먹고 오히려 그 사람한테 해가 되는 것은 피하는 좀 이런 지혜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거고요. 그동안은 그런 모든 식품과 관련된 혹은 약과 관련된 영역을 다 다루는 의료인이 없었기 때문에 그걸 다 포괄적으로 처방해주고 관리해주는 사람이 없었다면 이제는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니니까 식약처에서 분명히 내려준 지침은 우리가 잘 따라야 되고 거기에 플러스 나한테 도움이 되는 것들이 건강기능식품, 식품 중에 혹은 약 중에 어떤 것인지를 알고 먹는 시대가 왔다라는 겁니다. 자, 어찌 보면 건강기능식품과 의약품, 또 음식, 약 다 하나였던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 전통과 인식이 맞는 거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한테 필요한 게 때에 따라서는 약일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건강기능식품일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음식일 수도 있는 거죠. 나한테 필요한 성분이 약이 있으면 약으로 처방을 받으면 되는 거고 아직은 약은 처방이 안 돼 있는데 건강기능식품으로 나와 있다. 그러면 건강기능식품이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고 혹은 약도 없고 건강기능식품도 없다 그러면 그런 식품들이 그런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이 나한테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네.
무조건 분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필요할 때 그 사람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것들을 먹는 시대가 왔다라는 거고요.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요. 자,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약을요. 고혈압약. 모든 고혈압약을 이 사람도 하나를 먹어야 되고 이 사람도 하나를 먹어야 되고 이 사람도 하나를 먹어야 되고 이 사람도 하나를 먹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진 않잖아요. 당뇨병약. 무조건 이 사람도 하나를 먹어야 되고 이 사람도 하나를 먹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진 않죠. 자, 심지어 자동차도요. 모든 자동차는 하루에 기름을 2리터를 넣어야 된다. 2리터를 넣어야 된다. 이런 기준을 잡지는 않죠. 네. 우리는요. 사람마다 활동하는 것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또 우리가 스트레스 받는 것도 다르고 먹는 것도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성분 하나도 사람마다 필요한 것도 다를 수 있고 먹어야 될 양이 다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얘기를 제가 왜 드렸느냐. 때에 따라서 너무 건강기능식품을 약인 것처럼만 생각을 하면 하루 섭취 권장량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혹은 음식도 내가 토마토가 칼륨이 많이 들어있는데 칼륨을 위해서는 칼륨이 하루 섭취 권장량이 이만큼이니까 토마토도 이만큼을 먹어야 돼. 여기에 너무 집중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제 넓은 의미에서 보면 사람마다 필요한 양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하루 섭취 권장량을 이 사람도 이만큼, 이 사람도 이만큼, 이 사람도 이만큼 먹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먹을 사람이 있고 먹지 않아야 될 사람이 있고 토마토도 어떤 사람은 좀 많이 먹어야 되고 어떤 사람은 적게 먹어야 되고 건강기능식품도 나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도 있고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도 있고 2알 먹어야 되는 사람도 있고 1알 먹어야 되는 사람도 있다라는 조금 더 너무나 상식적인 그렇지만 그게 융통성을 가지고 있는 이런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거다라는 겁니다. 이런 의학 용어가 뭐냐면요. 일일 섭취 권장량이 아니고 이제부터 필요한 것은 최적 섭취 권장량이라는 거예요. 최적 섭취 권장량. 제가 좋아하는 말입니다. 네. 누구나 이것은 논문이 없으니까 먹지 말아라. 누구나 이것은 논문이 있으니까 먹어라. 누구나 하루 섭취 권장량을 먹어라가 아니라 어떤 사람은 이게 부족하니까 먹고 어떤 사람은 음식으로 먹고 어떤 사람은 음식으로는 부족하니까 건강기능식품으로 채우고 어떤 사람은 좀 더 많은 양이 필요하니까 약으로 채우고 어떤 사람은 2알 먹고 어떤 사람은 2개 먹고 어떤 사람은 2단 먹고 이렇게 음식이나 약이나 필요한 종류와 필요한 양이 사람마다 그때그때 다르다라는 거죠. 잘 생각해보면 주변 사람을 한번 쭉 둘러보세요. 다 나랑 다 다르게 생겼잖아요. 네. 건강기능식품이든 약이든 혹은 음식이든 필요한 양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네. 저는 그 하나하나를 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빗대서 이걸 먹어야 된다, 먹지 말아야 된다 이런 논쟁은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네. 넓은 의미에서 약과 음식과 식품은 모두 다 음식의 영역에 들 수 있다라는 것이고 물론 의학적으로 그것이 필요한 것들을 검사를 딱 해보고 먹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한국 사람에게 좀 많이 필요한 한국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이런 것들을 나한테 도움이 되는 수준에서 사람마다 그때그때 먹는 것은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사람이 음식을 꼭 먹어야 될까요? 먹긴 먹어야 되겠죠. 사람이 약을 꼭 먹어야 될까요? 필요할 때 먹어야 되는 거고 살기 위해서 먹어야 되는 거고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먹어야 되는 것처럼 무조건 이걸 먹지 마세요. 무조건 먹어요가 아니라 그때그때 필요할 때 그때그때 필요한 상황에서 나한테 맞는 것을 드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겁니다. 대표적으로요. 예를 들면요. 마그네슘. 제가 마그네슘은 어떤 때 많이 드리냐면 물론 피곤하고 이럴 때도 드리지만 마그네슘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지방을 분해하는 효소, 호르몬 센시티브 라이페이즈라는 지방을 분해하는 효소의 시동을 걸어주는 열쇠 역할을 해줘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마그네슘을 먹으면 살이 빠진다 이건 아니지만 만약에 마그네슘이 부족해서 지방 분해가 안 되던 사람들은 마그네슘을 먹으면 지방 분해가 돼서 살이 빠질 수도 있어요. 자, 이기호 박사가 마그네슘을 먹으면 살이 빠진대. 아니에요. 그러나 마그네슘이 부족했던 사람은 살이 빠질 수도 있다라는 것이고 물론 그 마그네슘이 부족한 때 어느 정도 양을 먹어야 되느냐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는 있다라는 겁니다. 네, 우리가 음식을 오래전부터 체질에 맞게 먹어왔듯 영양소나 음식도 이제는 과학적으로 사람마다 체질이 있는 것이고 그것을 먹어야 될 사람, 먹어야 될 양은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다. 무조건 안 된다. 무조건 된다. 이런 논쟁은 상식적으로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보세요. 만약에 이제 의사가 제가 1강에서 말씀드린 대로 피곤하고 기운이 없고 눈 떨리고 어깨 뭉치고 손다리가 저리고 차고 짜증나고 예민하고 불안한 분이에요. 그런데 반면국수, 떡밥, 고구마 감자국, 떡볶이, 라면, 뭐 과자, 초콜릿, 도넛, 햄버거, 스파게티, 피자 이런 거 즐겨 먹는 분이 혈압이 약간 높고 혈당이 약간 높을 때 그냥 약을 먹을 정도는 아닙니다. 이러면 환자분 입장에서는 난 그래도 뭘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좀 당황스러울 수 있잖아요. 네. 이럴 때 약은 없을 때 그럼 무엇을 하면 되느냐? 이럴 때야말로 건강기능식품이나 식품이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거죠.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오메가3 지방산을 먹고 불특정 다수에 있는 사람이 마그네슘을 먹고 효과가 없겠죠. 그러면 그렇지만 이렇게 나한테 도움이 돼야 되는 상황이 필요한데 약은 없어요. 그렇다면 건강기능식품이나 음식이 도움이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이런 것들을 그동안 우리가 잘 몰랐지만 이제는 이런 식품과 건강기능식품과 약을 포괄적으로 섭취하고 포괄적으로 건강관리에 이용할 수 있는 시대가 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건강기능식품이 필요한 사람을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요. 아무나 먹어라 이게 아니라 어떤 영양소가 부족한 사람, 당연하겠죠? 내가 비타민 B군이 부족하면 비타민 B군을 채워야죠. 영양소가 부족하지는 않는데 조금 더 투여를 하면 긍정적인 상황이 되는 사람.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근육을 만들어요. 근데 그분의 하루 섭취 권장량 단백질은 부족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하루 섭취 권장량으로는 부족하지 않더라도 근육을 더 만들려면 단백질이 더 필요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겠죠? 또 한 가지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임신 전에 뭘 먹습니까? 엽산을 먹잖아요. 그러면 임신을 준비하고 있는 분이 엽산이 부족해서 하루 섭취 권장량이 부족해서 엽산을 먹는 거냐? 그게 아닌 거죠. 더 건강한 출산, 더 건강한 아기를 위해서 엽산을 먹는 거잖아요. 네. 이런 경우는 투여를 했더니 보다 긍정적인 상황이 되기 때문에 주는 거잖아요. 당연히 건강기능식품이 필요한 겁니다. 혹은 완쾌는 아니더라도 뭔가 증상을 좀 경감시켜 줄 때, 예를 들어서 뭐 글루코사민을 먹었더니 조금 관절 통증이 개선되더라. 물론 퇴행성 관절염이 글루코사민을 먹고 나서 정상으로 돌아가진 않겠죠. 그렇지만 통증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되겠다. 도움이 됐다. 당연히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아팠는데 얼마나 고생을 하셨겠습니까? 근데 약을 먹었더니 막 속이 쓰리고 위궤양이 생기고 이래서 약을 못 먹어서 뭔가 내가 할 게 없었다. 그럴 때 이런 건강기능식품을 먹었더니 도움이 된다. 당연히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분들이 건강기능식품이 필요한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의학적인 기준, 하루 섭취 권장량, 논문이 있어 없어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오랫동안 약을 필요한 사람에게 써왔고 또 음식을 약처럼 생각해왔던 이런 보편적인 인식을 다 포괄적으로 봤을 때 건강기능식품은 필요한 사람이 있고 필요한 상황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내가 뭔가 그래도 조금 더 철저하게 골라 먹고 싶은데 어떤 걸 골라서 먹어야 될까? 이럴 때는요. 정말 우리나라 식약처의 정리도 정말 잘 돼 있고요. 식약처가 아니더라도 그냥 인터넷에 이렇게 쳐봐도 잘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넓은 범위에서 건강기능식품 두 가지로 나누거든요. 하나는 고시형, 하나는 개별인정형 이렇게 나눕니다. 고시형이라는 건 뭐냐면요. 딱 그냥 어떤 영양소, 예를 들면 우리가 많이 들어본 뭐 비타민 B군, 비타민 C, 대충 비타민 C는 막 새롭게 들리진 않잖아요. 비타민 C, 처음 들어봤어 나 비타민 C 이런 분은 없지 않습니까? 네, 비타민 C라는 용어는 뭐 거의 전 국민이 다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냥 비타민 C의 효과는 이렇다라고 고시가 돼 있는 거예요. 네, 이런 게 바로 고시형이고요. 개별인정형은 조금 더 새로운 혹은 조금 더 특별한 개별인정형은요. 그러니까 조금 더 새로운 혹은 고시형 중에 이것과 이것과 이것을 섞은 좀 복합적인 성분 아니면 어떤 음식에서 새로 추출된 원료 이런 것들을 새로 개별적으로 여기에 효과가 있다라고 인정을 해주는 걸 개별인정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떠한 추출물은 어디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인정을 해주는 거죠. 그렇다면 내가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건강기능식품을 먹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적어도 이렇게 잠깐만 찾아봐도 어떤 성분은 여기에 도움이 된다라고 식약처에서 인정을 해줬구나. 어떠한 추출물이 여기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을 해줬구나. 이런 걸 쉽게 알아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성분도 고시형으로 허가가 나 있으면, 인정을 받아 있으면
비타민C는 여기에 도움을 주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보면서 섭취를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뭐 예를 들면요. 고시형 같은 경우에 이렇게 비타민 무기질은 어디에 도움이 된다. 식이섬유는 어디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다 인정이 돼 있다라는 거죠. 네, 뭐 고시형 뭐 무슨 유는 어디에 도움이 되고 이렇게 다 인정이 돼 있다라는 거고요. 개별 인정형은 뭐 혈행 개선에 도움을 주는 이런 성분, 또 배변 활동에 도움을 주는 이런 성분, 또 뭐 피로 회복에 도움을 주는 이런 성분, 이런 것들이 다 하나하나 개별 인정형으로 인정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또 막연하게 먹는 것이 아니고 아 내가 먹고 싶은 혹은 내가 잘 몰랐던 건강기능식품이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구나, 혹은 이렇게 식약처에서 인정을 해줬구나라는 것을 확인하면서 드실 수도 있겠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제가 지난 시간에 한국 사람들이 많이 부족해지는 오메가3 지방산, 유익균 내지는 비타민 B군 같은 게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것도 알려드렸고, 건강기능식품은 무조건 먹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먹지 말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필요한 사람이 필요한 상황에서 도움이 되는 상황에서 먹으면 된다라는 거고, 어찌 보면 우리가 보편타당한 그런 인식에서 오랫동안 우리는 이미 그래 왔었다라는 거죠. 약식 동원의 나라니까 우리가 식품이든 음식이든 약이든 포괄적인 범위 안에서 필요할 때 먹으면서 치료를 해왔던 것을 잘 유지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도 그 가이드라인이 고시형, 개별 인정형 이렇게 나눠져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좋겠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부터는요. 나한테 도움이 되는 식품, 나한테 도는 건강기능식품을 뭐 내가 어느 정도 골랐어요. 나 이제부터는 이제 오메가3를 먹어야지, 비타민 B군을 먹어야지, 철분을 먹어야지, 내가 이렇게 이제 결정을 내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걸 어떻게 먹지, 언제 먹지, 이런 질문을 정말 저한테 많이 하십니다. 이런 것들을 제가 조금씩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진료실을 찾은 이제 기러기 아빠셨어요. 이분이 가명입니다. 자, 근데 이분이 그냥 오랫동안 기러기 아빠로 막 음식도 잘 안 챙겨 먹고 하다가 여기저기 막 피곤하고 축난 곳이 많았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알려드린 거예요. 아침에 이거 드시고, 점심엔 이거 드시고, 저녁엔 이거 드시고, 이렇게 알려드렸습니다. 그때 이제 이분이 이렇게 헛웃음을 치시면서 아유, 내 지금 아내 아이들 다 외국에 지낸 다음에 아침도 잘 못 먹고 점심 한 끼 겨우 먹고 저녁에는 거의 술 모임이고 이런데 언제 내가 영양제를 아침에 챙겨 먹고 점심에 챙겨 먹고 저녁에 챙겨 먹고 이러겠어요. 그냥 제대로 먹는 게 점심 한 끼인데 이 점심에 그냥 몰아서 먹으면 안 될까요?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자, 제가 어떻게 대답해 드렸을까요? 자, 이제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쭤보는 것, 도대체 뭘 먼저 먹어야 되느냐? 물론 저 같은 경우는요. 뭐랑 먹었을 때 흡수가 잘 되고 뭐랑 이거랑 같이 먹으면 단백질은 미네랄과 같이 먹었을 때 흡수가, 이걸 다 생각을 해서 먹습니다. 근데 그거 먹다가 또 스트레스 받아서 혈당이 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챙겨드릴 수가 없으니까 제가 아주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요. 기왕이면은 좀 기력을 내고 에너지를 쭉쭉쭉 올리는 거는 아침에 드시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뭐 홍삼류라든지 코엔자임 Q10이라든지 비타민 B군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아침에 기운을 내야, 우리가 아침에 기운을 내야지. 물론 이제 야간 근무가 있거나 교대 근무를 하실 때는 반대가 돼야 되겠지만 제가 말하는 아침이라는 건 일반적인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을 뜨는 상황, 네, 이럴 때 주로 비타민 B군, 안 그러면요 막 이게 비타민 B군 잘못하면 저녁에 드시면요 잠이 안 온다 그래요. 그러니까 기력을 좀 내는 비타민 B군, 코엔자임 Q10 이런 것들은 아침에 드셔야 됩니다. 자, 오후에 어떤 영양소들은요 오후 스타일이에요. 얘네들은 누구냐? 기왕이면은 비타민 C, 뭐 달맞이꽃 종자유, 오메가3 지방산, 글루코사민 이런 것들은 오후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왜 얘네들은 오후에 드시는 게 좋으냐? 이 비타민 C 같은 경우는요. 어느 정도는 소화력이 좀 회복이 된 다음에 드시는 게 좋아요. 안 그러면은 막 좀 속이 쓰리고 이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아침에는 일어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소화력이 완전해지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이럴 때 비타민C를 드시는 것보다는 비타민C는 소화력이 어느 정도 회복된 점심 이후에 드시는 게 좋고요. 오메가3 지방산, 달맞이꽃 종자 이런 것들은 기름이잖아요. 얘네들은 기름에 녹아야 잘 흡수가 돼요. 그런데 우리가 아침부터 기름진 음식을 잘 안 먹잖아요. 네. 보통은 점심 이후가 돼야 기름이 몸 안에 좀 들어오지 않습니까? 특히 뭐 저녁에 돼야 뭐 우리 좀 약간 삼겹살도 먹고 이래야 이제 기름진 음식이 들어오니까 그럴 때 기름하고 같이 먹어야 이 오메가3 지방산이나 달맞이꽃 종자유 같은 것들이 흡수가 잘 된다라는 거죠. 오히려 아침에 먹게 되면 얘도 기름이니까 이것 때문에 또 부대낄 수가 있어요.
비타민C나 달맞이꽃 종자의 오메가3 같은 것은 저녁에 먹는다. 글루코사민 마찬가지입니다. 얘는 굉장히 이렇게 분자 사슬이 크기 때문에 소화시키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글루코사민 같은 거를 아침에 드시게 되면은 속이 부대낀다 이럴 수 있거든요. 이런 건강기능식품들은 점심 이후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저녁에 먹으면 도움이 되는 건 뭐가 있을까요? 기왕이면 저녁에는요. 좀 잠자기 얼마 안 남았으니까 좀 나한테 안정화 작용을 하는 것들이 좋겠죠. 이런 것들의 대표적인 게 이제 마그네슘. 네. 혹은 요즘 많이 드시는 녹차 추출물 이런 것들. 근데 이게 녹차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녹차 추출물에 뭐 태아닌 이런 성분들이 영양제로도 요즘 많이 나와 있거든요. 녹차는 카페인이 들어있어서 어떤 분들은 약간 잠이 깬다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녹차를 밤에 드시라는 의미가 아니고 녹차 추출물 같은 걸 이제 개별 현정용으로 나와 있는 영양제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약간 안정작용을 주는 이런 성분들은 밤에 드시는 게 좋겠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저는 아까 그 기러기 아빠한테는 뭐라고 말씀드렸을까요? 제가 이렇게 아침엔 이거 드시고 오후엔 이거 드시고 저녁엔 이거 드시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아까 난 뭐 점심밖에 못 먹는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그런 분한테 뭐라고 말씀드렸을까요? 그냥 점심에 드시라 그랬어요. 네. 왜 그러냐면요. 그런 분들한테 그냥 다 먹으라고 하잖아요. 아침, 점심, 저녁 나눠서 먹으라고 하면은 안 먹어요. 아예. 네. 저는요. 건강기능식품의 효능 중에 하나가 제가 1강에서도 말씀드린 우리나라 사람들이 뭔가 먹는 걸 통해서 건강을 챙기려는 그런 마음가짐? 이런 걸 유지하는 데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이렇게 챙겨 먹는다는 것 자체가 건강에 신경을 쓰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막 아침, 점심, 저녁을 무조건 나누라고 하면은 아예 이분이 그냥 못하게 돼요. 그럼 그냥 계속 술만 마시고 기러기 아빠인데 뭐 밥도 잘 안 챙겨 먹고 이러는 것보다는 점심에 한 번이라도 먹으라고 합니다. 네. 그러나 이런 기러기 아빠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면 기왕이면 이렇게 아침에 먹을 것, 점심에 먹을 것, 저녁에 먹을 것 이렇게 나눠서 드시는 게 좋겠다라는 거죠. 자, 어떤 거는요. 공복에 먹어야 되는 게 좋고요. 어떤 것들은 식후에 먹어야 되는 게 좋습니다. 자, 물론 그거 다 일일이 식후 30분에 먹으면 좋은 거, 식후 직후에 먹으면 좋은 거 종류가 굉장히 여러 가지인데 제가 이걸 다 일일이 또 구분을 해주면 그것도 스트레스 받으셔가지고 혈당이 오르고 혈압이 오르실 수가 있으니까 제가 그걸 일일이 다 나눠드리진 않을 건데요. 자, 일단은요. 이렇게 쉽게 제가 분류를 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대부분의 건강기능식품은요. 식사 직후에 드시면 됩니다. 네. 식후 30분 아니고요. 식사 직후. 네. 심지어 식사 사이에 드시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식사 사이에 드신다 그러면은 우리가 밥을 맛있게 먹다가 밥 숟가락 위에다 이렇게 영양제를 먹어서 먹어야 되니까 이거는 너무 지금 참 말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드실 수는 없고 식사를 하자마자 딱 드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 건강기능식품에 들어가는 영역에 들어가는 대부분의 영양소들은요. 음식물에 들어있는 다른 성분과 같이 만나야 흡수가 잘 되는 경우도 많고요. 혹은 소화가 어느 정도 잘 소화력이 회복되어 있는 경우에서 드셔야 되는 경우가 좋기 때문에 공복에 먹으면 흡수가 오히려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다른 영양소가 함께 들어있는 음식을 딱 식사를 하고 나서 직후에 건강기능식품을 드시는 게 제일 좋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식탁에 두시면 제일 좋죠. 음식 딱 먹고 건강기능식품 딱 드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다만 좀 공복에 먹어야 되는 것들이 있기는 있어요. 예를 들면 엽산, 철분, 유산균 요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좋습니다. 엽산, 철분, 유산균 엽산, 철분, 유산균. 왜 그러느냐? 이런 것들은요. 오히려 위산의 공격을 받을 수 있어요. 유산균 같은 경우는. 혹은 위산과 상호작용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엽산, 철분, 유산균 이런 것들만 공복에 드시고 나머지는 식사 직후에 먹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로 틀리지 않습니다. 네, 그것만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물론 뭐 아주 꼼꼼하신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제 환자 중에는 정말 이런 건강기능식품이나 음식에 관심이 많아서 칼슘은 어디에 뭐 식후에 먹으라고 뭐 기름기 많은 비타민C는 어디에 뭐 이런 게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런 분들한테는 제가 일일이 다 알려드리긴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 기러기 아빠처럼 챙겨 먹기 어려운 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분들은 그냥 정말 맞는 시간에 드시고요.
그렇지 않고 내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좀 챙겨 먹겠다 그러면 아침, 점심, 저녁은 나눠서 드시고 거기에 플러스 잘 모르겠으면 식사 직후에 먹는다. 네, 유산균 이런 것들만 빼고는 식사 직후에 먹는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저 같은 경우는요, 고혈압인 경우, 당뇨인 경우, 또 뭐 만성 피로인 경우, 피부에 문제가 있을 때 일일이 다 나눠서 먹어야 될 약과 먹어야 될 음식과 먹어야 될 또 건강기능식품을 다 나눠서 드립니다. 그렇지만 제가 그 많은 병을 오늘 다 곡성군민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수는 없으니까요. 오늘 딱 한 가지, 좀 내가 많이 피곤하다. 참 피곤해요. 이럴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건강기능식품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이 건강기능식품은 약은 아니기 때문에 뭐 약처럼 막 챙겨 드시고 이래야 될 건 아니지만 적어도 건강기능식품의 영역에서는 해가 되지 않으면서 피곤한 사람이라면 도움이 될 가능성이 높고 특히 우리나라 사람이 많이 부족해질 수 있는 것들을 제가 제 노하우를 거쳐서 말씀드린 거니까요. 정답은 아니지만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막 이런 분들이 막 아침에 못 일어나고 피곤하고 그러면 예전에 막 베스트셀러였던 아침형 인간 또 찾아서 막 읽고 이러잖아요. 자, 그러지 마시고 자, 일단 나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거. 마그네슘, 비타민 B군. 네. 다음에 카르니틴. 어렵죠? 네, 카르니틴은요. 우리나라는 지금 처방전으로만 병원에선 처방전으로 나와 있고요. 건강기능식품으로도 나와 있습니다. 네. 마그네슘, 비타민 B군, 카르니틴. 또 한 가지가 코엔자임 Q10. 네. 아시는 것도 있고 좀 생소한 것도 있나요? 네. 생소한 것도 있겠지만 그냥 뭐 막연하게 드시지 마시고 이런 것들이 나한테 좀 도움을 줄 수 있겠구나라는 거고요. 셀레늄. 네. 정말 한국 사람들 많이 부족합니다. 노화도 예방해주고 해독도 시켜주고 필수 아미노산. 철분. 근데 철분은요, 누구나 막 사드시는 건 아니에요. 잘못하면 변비 생기고 막 이럴 수 있습니다. 특히 좀 월경량이 많거나 이런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될 수 있고요. 철분도 부족하면 산소 공급이 안 될 수가 있으니까 병원에서 내가 철결핍성 빈혈로 진단을 받았다. 이런 분들한테는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또 한 가지 해드린다고 하면 폴리코사놀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폴리코사놀이 좀 지구력도 높아주고 콜레스테롤도 약간 낮춰주면서 에너지도 만들 수 있는 그런 성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막 막연하게 드시지 마시고 내가 좀 피곤하고 기운 없고 눈 떨리고 어깨 뭉치고 손다리가 저리주셨고 짜증나고 잠도 잘 안 오고 아침에 못 일어나겠고 그렇다. 이런 분들한테는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는 것이죠. 자, 건강기능식품이라는 거는요.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원래 약과 식품과 음식을 다 하나로 봤다라는 거. 그러니까 그동안은 의학자들이 식품과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 잘 몰랐기 때문에 무조건 이건 먹어라, 무조건 이건 먹지 말아라 이래왔고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또 헷갈려졌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아무거나 먹고 그랬었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우린 오래전부터 식품과 음식을 하나로 봤었고 이제부터는 필요한 사람은 필요한 때, 필요한 경우에 필요한 양을 먹으면 되는 시대가 왔고 그게 사실은 우리의 보편적인 인식이었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런 인식이 이제와 새로운 것들이 아니고 아주 오래전부터 제가 과거에도 한번 보여드렸지만 심지어 에디슨조차도 미래의 의료인은 환자에게 약을 주는 것보다는 환자의 체질과 음식과 질병의 원인과 예방에 관심을 기울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을 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약식동원 우린 아주 오래전부터 음식이 약이다라고 생각을 해왔다라는 것이죠. 기왕이면 이제 푸드테라피, 음식과 약이 하나였고 그것을 굳이 그렇게 나누는 게 중요하긴 하겠지만 큰 의미가 아닌 것이고 나한테 필요한 걸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양을 먹는다. 이런 인식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음식으로 못 고치는 병은 약으로도 못 고친다. 히포크라테스가 한 말이다라는 거예요. 네, 음식을 약처럼 누가 한 말이라고요? 제가 한 말입니다. 네, 이기호 박사가 한 말이에요. 네, 이제는 음식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는 그런 처방하는 시대가 왔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좋아하는 말, You are what you eat. 네,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아주 요만한 모습을 시작을 해서 이제는 성인이 된 모습이 된 이 나의 모습의 원료, 무엇으로 나의 몸을 만들었을까요? 결국은 내가 먹은 음식이 내 근육이 되고 뼈가 되고 장기가 돼서 내가 된 거잖아요. 네, 결국은 내가 먹은 음식이 나를 만든다는 것.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가 먹는 식품, 앞으로 먹는 건강기능식품,
앞으로 먹는 음식이 미래의 나를 만든다는 거니까 함부로 아무거나 드시지 마시고 나한테 맞는 것, 한국 사람한테 맞는 것, 나한테 필요한 것, 나한테 도움이 되는 것들을 골라서 드시는 그런 지혜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푸드 테라피라는 것이 무엇이고 또 무엇을 먹어야 되고 무엇을 먹지 말아야 되는지 제가 알려드렸고요. 제 강의가 도움이 돼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드시고 드시지 말아야 될 것, 또 건강을 위해서 챙겨 드셔야 되는 것들에 좀 지침이 조금이나마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이기호였습니다. 고맙습니다.